부동산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주기적으로 나오는 폭락론, 인구 절벽, 대세 하락이 또 다시 또 현재 많은 언론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세계를 잘 알고 나면 그러한 어떤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딱 맞는 투자, 또 딱 맞는 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부자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부동산 강의 제목을요, 부동산 투자,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투자라는 말이 참 어렵죠. 인베스트먼트. 그런데 투자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투자이겠고요. 어디에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면 은행에 투자하죠. 은행에 투자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주식에 투자하죠.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까먹기도 하죠.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까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안정이라는 말을 생각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정적일수록 이익은 적겠죠. 가장 안정적인 것이 은행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가 적고 또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면 은행은 가만히 돈이 많이 자라야 되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은행에 그냥 놔둔 돈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내가 좀 무언가 잘못 판단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식도 물론 좋은 투자가 돼서 많이 벌면 되는데 주식은 이게 참 벌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늘 가슴이 뜨겁고요. 또 주식 많이 하다 보면 내 일 신경 못 쓰고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늘 앉아서 모니터만 바라보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이게 많이 벌면 좋은데 또 많이 날리면 정신 건강에도 좀 해롭습니다. 부동산도 투자 잘하면 괜찮은데 소문에 듣고 막 조금 더 투자해서 큰 목돈 벌려다가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제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 유지되고 안정되고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진적이지만 많이 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의 꽃은 투자다. 이 투자는요, 저는 우리 시청자한테 말씀을 꼭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자본주의에서 투자 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저축만 해가지고 모든 승부를 걸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인생이 또 무미건조하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개념을 꼭 접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요, 이 투자라는 사람,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투자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는요, 좀 멀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멀리. 그냥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인연이죠. 이런 사람들과는 그냥 막걸리 한 잔은 마시되 말을 너무 많이 섞지 마시고, 투자라는 세계를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투자가 어렵기도 하고 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는요, 장기적으로 음악처럼, 미술을 그리는 것처럼, 미술을 감상하는 것처럼 계속 하다 보면 투자는요, 한 번 정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3번 정도의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조차도 해보지도 않았고 투자 자체를 모른다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 사회에 맞지 않게끔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투자 중에서도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을 투기로만 보지 말고 저장고로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부동산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투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장고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현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넣을 때가 뭐 어디예요? 간단하잖아요. 주식, 부동산, 은행 뭐 이렇게 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정말 부자가 되고 기업이 큰 돈을 벌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하나의 안정적인 보관 장소를 하고 여기다가 파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보통 보면은 어느 정도 돈이 많은 분들이 자산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보관을 할 때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래서 자산 파킹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자기의 자산의 이 포트폴리오 형성상 보면 대부분 부자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치거나 할 때 그때 좀 대거 투자를 해놓죠. 왜? 보통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하면 계속 떨어지는 줄 알고 있지만 세상 살다 보면요. 10년, 20년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올라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모든 게 지역이 아니겠죠. 강원도의 정선, 뭐 저기 좀 휴전선 이런 데 살아봐야 뭐 언제 개발이 돼야 뭐 오르는 거고 월세라도 나오는 거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오를 지역을 선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혼자 공부하지 말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 제대로 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한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잘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시겠지만 본인도 서서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이나 자영업이든 뭐 자기가 어떤 공무원이든 막 하는데 자기 일에서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동산 세계를 하나의 부전공 정도 또는 알바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요. 10년, 20년을 내다 보면은요. 아, 부동산의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부동산 투자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가서 보면은요. 지금 시장이죠. 지금 2018년 말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강력한 조치가 왔죠. 그래서 지금을 폭락장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정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보통 부동산에서 단기는 1년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팽창한다. 장기적으로는 10년, 20년이라고 말씀드리죠. 뭐가 팽창할까요? 유동성이 팽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아 너무 많이 팔았다 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팔려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면서 서로 어떤 차익실을 실현하려고 하죠. 그래서 조정장이 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소위 지금 현재 뭐 양도세니 각종 취득세, 종부세 그다음에 각종 소위 올려놓고 또 거기에다 대고 대출을 꽉 막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이 자금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 유동성 장인데 유동성이 지금 꽉 막혀 있죠. 유동성이라는 계속 막히면 경제가 살아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은행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출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시장이 꽉 막혀 있지만 나중에 좀 지나가면 DSR도 풀리고 어느 정도 자금도 좀 풀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이런 과열된 시장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는 이러한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또 풀어질 거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거. 내가 이 1억의 가치는 좀 떨어지더라도 1억이 잘 활동을 해서 2억, 3억 이렇게 유동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은 팽창한다. 요걸 좀 뭐 그래프로 좀 그려보자면은요. 간단하죠. 그래프로 그려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가지 않고 약간 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내려가는 시장을 좀 조정받는 시장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의 팽창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격이 오른다. 근데 모두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오를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러려면은 교통,
학군,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이 일어나는 데가 좋겠죠. 그런 정도로 하고 또 너무 많이 인구가 모이면 팽창하겠죠. 그러면서 팽창되는 그런 도시들을 선택을 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인구가 이제 줄어들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OECD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출산율이 가장 거의 저조하죠. 그 이유는 너무 경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아이 출산하기 어려운 조건들은 또 다시 조금씩 회복돼서 다시 환원돼서 그래도 아이 둘 낳는 사이는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당분간 인구가 줄어들 때 이쯤 줄어들 때는 지방이라든가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일자리도 없는 데는 당연히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도심은 팽창하고 또 인구가 줄어들 지역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가격이 아무리 10년, 20년 가더라도 더 떨어지면 오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인구가 비어지고 더 이 인구가 옮기는 그런 지역들, 인근 지역의 도심이라든가 아니면 대도시권, 대도심 이런 데는 계속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많이 이런 거죠. 요즘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데 그런 분들 말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가격 오르고 뭐 하면은 막 사회적 비난하고 막 불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필요는 없어. 그냥 다 같이 열심히 땀 흘리고 투자해서 버는 사람과 좀 어울려야 세상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번째를 잡아봤습니다. 부동산은 사는 곳, 라이브죠. 사는 곳도 되고 사는 것도 된다. 이건 또 투자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냥 내가 너 무슨 살기만 해? 그리고 투자하지 마.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 맨날 주식만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living, 삶을 사는 것도 되는 거고 사는 것, 투자, 인베스트먼트 하는 것도 된다. 이걸 별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기도 하면서 사서 투자하는 것들도 돈을 좀 이렇게 파킹을 해놓는다면 또 살면서 윤택한 삶 그리고 마지막 은퇴 이후에도 좀 현재 편안한 삶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를 모르면 은퇴 시기에 후회한다. 나는 대출도 한 번도 안 받아서 정직해 이런 분들 있죠. 대출 받아가지고 돈 안 갚는 게 부정직한 거지 대출을 사용해서 돈 버는 건 더 정직한 거예요. 나 대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왜 양반스럽게 두 채, 세 채 사느냐고 하는 분들 그리고 본인은 저쪽에 서울 외곽지 어디 전원주택 가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보시면 자녀분 결혼시켜야 되죠. 또 본인도 남들도 연금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모르죠. 이제 그래서 교직을 하셨 분들은 330원 나오니까 생활이 가능하지만 50만 원, 100만 원 나온 사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은퇴하고 난 후에 좀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꼭 투자를 지금 안 하더라도 항상 투자하는 정도 부동산 세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르면 은퇴 시기에 후회하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동산 투자도 하나의 투자의 영역으로 보시고 투기만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거죠. 투자 영역으로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장 투자를 안 하더라도 또 부동산 경기가 또 2, 3년 지나면 또 좋아질 때 그때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늦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조정기가 한 2, 3년 거칠 걸로 보여요. 그러나 규제는 늘 있는 게 아니고 대못은 항상 빠지라고 대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부동산 공부하면서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라고 요 강의를 잡아보았습니다.